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남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ETF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마련해 주신 이대한경제 그리고 김영철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최근 ETF 시장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ETF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가 있었고 왜 이렇게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그런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뭐 간단하게 발전 과제 앞으로 뭐 이제 나아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투자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ETF 시장도 급속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글로벌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의 투자 ETF로 투자하는 것들이 급속도로 확산된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아래 표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ETF 시장은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최초의 해외 주식형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차이나 H라고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홍콩 주식에 홍콩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된 이후에 주식 수로 보면은 국내 상장 주식형 ETF에서 해외 주식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네, 꾸준히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21년 9월 기준으로 보면은 그 비중이 한 4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많은 운용사들이 꾸준히 해외 주식형 ETF를 2007년 이후에 계속 상장해 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해외 주식형 ETF를 상장했지만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해외 주식형보다는 국내 ETF 시장은 국내 주식형 ETF 특히나 대표 지수형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인버스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면서 시장이 ETF 시장이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단기 매매 위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올해 AUM 기준으로 순자산 기준으로 주식형 대비해서 이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9월 말 기준을 보면은 국내 주식형 대비해서 해외 주식형이 40%의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거의 반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글로벌 ETF, 글로벌 주식 투자가 대세를 이룬 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 말 현재로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순자산 기준으로 탑 10을 보시고 계신데요. 1위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지금 이제 2조 3천억 정도 규모가 되었고 2위는 미국 나스닥 100, 3위는 나스닥에서 상위 10개에 투자하는 미국 테크 탑 10, 그리고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미국 S&P 500 이런 것들이 이제 10위까지 보면은 미국 대표 지수형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테마형 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지금 두 번째에 있는 미국 나스닥 100이 2010년 10월에 상장이 되었는데 이 ET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 1년간 상장된 상품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상장했는데 지금 이제 2조 3천억이어서 국내 가장 큰 ETF인 코덱스 200이 지금 5조 원 가량 되는데 그걸 이어서 두 번째로 큰 ETF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성장한 모습이 최근에 국내 ETF 시장에서 해외 주식형 ETF의 열풍이 얼마나 거센지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7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동안 700억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1조 2천억이니까 10년 동안 700억 성장했는데 그리고 지난 1년, 한 2년
1년 반 정도 동안 무려 1조 2천억, 지금은 1조 4천억 정도 됐거든요.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직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제 서학개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해외 직접 투자하는 규모도 2020년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 보시면은 주황색 선 그래프는 결제 규모,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주식을 매매한 거래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보관 규모니까 실제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인데, 2020년 이후에 이 그래프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별로 이제 나타나는데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뭐 홍콩에 일부 투자하는 투자자, 중국, 일본도 있지만 그거에 비교했을 때 미국의 투자가 급속도로 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투자자들이 글로벌 혁신 기업, 글로벌 주식,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 이제 열광하실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약간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1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과거의 섹터 기준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런 혁신들을 잡아낼 수 없고, 새로운 테마형을 통해서 이런 이제 혁신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산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속도로 이제 퍼지고 있고, 이 세미나도 지금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유튜브로도 지금 중계해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이런 것들을 크게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아래 표 보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BCG에서 연간으로 발간하는 50 Most Innovative Company라는 이제 회사, 글로벌하게 가장 혁신적인 50개 기업의 리스트를 연간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발표한 리스트인데, 상위 50위에 우리나라 기업은 단 3개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6위에 삼성, 그리고 12위에 LG, 그다음에 39위에 현대. 그래서 글로벌에 혁신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지만 국내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대세가 되고 있는 혁신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필수다라는 것을 이런 이제 리스트를 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성장이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투자, 인도 투자, 약간 베트남 투자처럼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것들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투자자들의 생각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학문적으로도 입증이 돼서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자본과 노동에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기술과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통해서 R&D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글로벌한 기업을 보시면은 R&D 측면에서 봤을 때 3위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R&D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R&D 투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저희 ETF 자회사인 글로벌엑스가 사실 테마형 ETF에 글로벌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표 보시면은 글로벌엑스가 보유하고 있는 테마형 ETF 내에서 한국 비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클린테크, 그 다음에 게임 앤 e스포츠, 소셜미디어, 리튬 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 10% 내외로 해서 한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전기차, 사이버 보안 이런 비중, 이런 이제 테마형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평균 3% 내외
ETF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테마 ETF 테마 투자에 한국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런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투자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눈을 뜬 게 가장 크게 우리나라 ETF 시장이 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통해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했다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을 때는 미국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ETF가 단순히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 이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계속 사 모아가는 적립해 나가는 상품으로 질적으로 바뀐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왼쪽 아래 표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 S&P 500이고 1990년 이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저 까만색으로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코스피인데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거의 상승을 안 하고 상승이 굉장히 미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중간에 등락은 있었지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미국의 ETF 투자자들은 계속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계좌를 통해서 계속 ETF를 사 모은다는데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 문화가 왜 형성이 안 될까라고 이제 했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미국 상품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미국 글로벌 주식 시장에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그런 투자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중은 약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장에 마치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종목을 찾기보다 미국에 가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혁신하는 기업들이 계속 미국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하자 이런 식의 투자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 표가 조금 이제 재미있는 표가 될 수 있는데요. Y축이 수익률, X축이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과거 10년간의 각 국가별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미국도 뭔가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제자리인 것 같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표를 보시면은 그게 실제로 느낌이 아니라 팩트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한국이 미국 저기 이제 그 주황색으로 된 게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변동성은 굉장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수익률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한국 시장, 한국의 주식 시장인데 이걸 보시면은 한국 시장은 변동성은 미국하고 비슷한데 수익 측면에서는 훨씬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일본 같은 시장을 보면은 수익률은 한국보다 높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중국 시장이 있거든요. 중국 시장은 변동성은 굉장히 높은데 수익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과거에는 2007년도 차이나 H 최초의 해외 주식형 ETF가 상장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상장할 당시에 저도 옆에서 이제 도왔었는데 너무 수요가 많이 몰려가지고 상한가가 장중에 상한가도 가고 했었습니다. 여기 유진의 최현 전무님 그때 이제 유동성 공급해 주시면서 했었는데 그 정도로 과거에는 사람들이 중국에 관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 이유는 저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해외 주식 ETF를 투자하고 계신데 국내 상장된 ETF 그리고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그것 중에 어떤 게 나은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것과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접 미국 시장에 나가서 사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하고 나스닥 100 지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국내 상장된 미국 S&P 500 ETF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ETF와 미국에 상장된 SPY 그리고 QQQ ETF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보수 측면에서 국내 상장된 ETF가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저렴합니다. SPY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원화 기준으로 400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QQQ 같은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200조가 넘는 상품인데 총보수가 보시면은 QQQ는 0.20% 그리고 SPY 같은 경우는 0.09%인데 국내 상장된 ETF들은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국내 운용사들이 서로 열심히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이제 보수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보수 이런 비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전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감안했을 때 보수만 감안했을 때는 국내 상장된 ETF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직접 나가서 투자하고 있냐? 이건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된 ETF를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때는 15.4%의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고 2천만 원이 넘었을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가 되는데 해외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손익 상계가 되고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거액자산가 같은 경우는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는 세제 개편으로 국내 상장된 ETF와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하는 세제 간의 세제가 통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언을 드리는 거는 당장 2년 안에 팔 거 아니면 당장 2년 안에 팔 뭐 자산이 아니면 국내 상장된 ETF를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어차피 세제가 동일해지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뭐 1년간 투자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여기에 해외 상장된 ETF에 투자했을 때 그리고 국내 상장된 ETF에 투자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환전 비용 그리고 매수 매도 수수료 그리고 기타 거래세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여기 ETF에 투자했을 때는 대략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국내 상장된 S&P 500 ETF를 투자했을 때는 3만 원이 되지 않는 비용밖에 모든 비용 다 합쳐도 그거밖에 이제 발생이 안 된다라는 것을 투자자분들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ETF에 대한 붐이 일어난 게 사실은 국내 많은 운용사들이 해외 ETF를 많이 상장했지만 그 전 같은 경우는 뭐 합성형으로 상장한다든가 그리고 대표 지수만 상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제한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운용사들의 운영 능력 그리고 글로벌 마켓 메이커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면서 많은 좋은 상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탑 10에 있는 ETF 중에 대부분이 최근 1년간 상장된 거고 지금도 거의 매주 매달 좋은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ETF 운용사들이 좋은 상품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우리나라 ETF 시장이 단순히 트레이딩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